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쫙 풀어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은 이런 걸 보거든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을 좋게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성을 준비하거나 내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외워서 면접장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면접관은 좋은 평가를 주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곳에 배치를 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1분 정도 말을 하려면은 평균 150자에서 180자 정도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런 구조로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10초 정도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나의 강점,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 강점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사와 연결해서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회사를 지원하게 되는지 지원 동기를 짧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프레임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면접관의 기억 속에 오래 남고, 면접관이 면접을 하는 과정 중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나한테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시작 문장은 이런 용어는 사용하면 안 돼요. 나의 직무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회사를 설명한다던가 나의 나이나 연차나 성장 배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문제를 당면하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장에 가게 되면은 무조건 성과로 증명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형태로 나를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만들어서 처음 시작에 던져주는 겁니다. 처음 시작의 한 문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가 전달이 강력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강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강점이 성실함이나 꾸준함이나 책임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키워드는 너무 흔하기도 하고 추상적으로 들리고 일반적이다 보니까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저의 강점은 업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의 강점은 의사소통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맺어서 업무 협조를 잘 얻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의 강점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키워드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연결하기 좋은 그런 강점을 가지고 와서 한 가지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세 번째는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나만의 사례를 가지고 오는 건데, 그것은 성과도 강조가 돼야 되지만 성과를 내게 됐던 그 상황의 장면을 약간의 사례로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진척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제가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잘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조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한 다음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프로젝트가 지연됐던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기한 내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목표를 얼마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달성을 해서 목표 대비 얼마의 달성률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상황과 장면의 사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증거로 제시하는 거죠. 이때 사례를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임팩트 있게 짧은 내용으로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은 면접관 같은 경우는 면접 질문 사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끼용으로 이 내용을 던지는 거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회사와 연결해서 내가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는지,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자주 쓰는 표현 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입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그런 표현들은 사실 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거든요. 나에게 어떤 역량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회사의 어떤 부분에서 쓰이고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형태로 문장을 풀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회사와 잘 맞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형태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1분 자기소개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성장 과정이나 나의 경력상 나의 경험을 쭉 나열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열심히, 성실히, 이런 부사나 불필요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시간을 잡아먹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외운 듯한 느낌을 주는 형태로 설명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외운 듯한 사람들은 문장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중간에 멈추거나 뭔가를 머뭇머뭇거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외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표현하는 키워드나 컨셉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로 편안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내가 생각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전달하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어가 흘러가는 대로 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면접관도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인 면접관도 좀 더 편안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분 자기소개는 너무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 면접 중에 내가 좀 더 질문을 해봐야 되겠네,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라는 관심을 갖게끔 하는 미끼를 던져주고 어필을 가볍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면접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불합격되는 이유는 1분 자기소개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모든 케이스를 내가 준비해서 외워서 답변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면접장 안에서 내가 외운 질문이 나오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편안한 마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여주고 소개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면접장에 참석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취직이나 재직, 그리고 휴직, 퇴직, 이직에 대해서 영상 콘텐츠를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